안녕하세요. 타이거스포츠 아카데미의 타이거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난 27일 날 소니 알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타임 블렌딩이라는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 영상이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제가 좀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너무 빨라서 조금 이해를 못 하시겠다는 이제 구독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을 길게 해서 파트 1, 2로 나눠서 타임 블렌딩을 소개시켜 드림과 아울러서 라이트룸에서 사진 보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사진 보정하는 과정, 이거를 전체를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트 1으로 라이트룸 파트만 타임 블렌딩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라이트룸에서 보정하는 과정, 그걸 파트 1으로 나눠서 소개시켜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라이트룸에서 이제 보정을 마친 사진을 가지고 포토샵에 가서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 그거를 파트 2로 다음 시간에 다시 올리는, 그렇게 한번 그 영상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최대한 천천히 영상을 담을 테니까 보시고 이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임 블렌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임 블렌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타임 블렌딩 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방법이라서 소개시켜 드리면, 아, 이게 타임 블렌딩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사진에 있어서 이제 타임 블렌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촬영한 사진을, 여러 사진을 하나로 합성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죠. 이게 이제 서양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카메라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시각 예술로서 이제 새롭게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풍경사진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고요. 시간의 흐름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짧은 순간에 그 시간대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뿐이지 다양한 시간들을 표현할 수가 없죠. 긴 시간을 촬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들을 적절히 시간대별로 촬영한 것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여러 시간대에 나눠서 찍은 사진을 아름다운 요소들만 모아서 이제 인상적인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뭐 여명이나 블라워, 그때 야경 찍을 때 건물은 밤에 찍고, 그 다음에 주변이 깜깜해지잖아요. 주변에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좀 미리 여명 때 찍어서 블렌딩 한다든지 뭐 할 때도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봤던 거는 바로 은하수일 겁니다. 은하수. 밤하늘의 은하수를 찍고 배경이 되는 이 땅은 밝은 시간대에 살짝 더 여명이나 뭐 아침이나 뭐 이럴 때 밝은 시간대에 찍어서 그 바닥에 배경의 디테일을 살려주고, 그것과 은하수와 이제 블렌딩을 해서 합성을 해서 은하수 사진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거는 아실 거예요. 그것도 타임 블렌딩의 일종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갯벌 장노출 같은 거, ND 필터를 이용해서 장노출을 길게 찍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롱 타임으로 찍어서 하나로 합친 거하고 이제 마찬가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 번에 다 못 찍는 것보다도 여러 번 나눠서 인터벌로 찍어서 이제 그 스태킹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자, 그럼 타임 블렌딩은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제한적인 요소들을,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하나의 장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미 다 썼던 그런 내용들인데, 요게 이제 또 다른 곳에 적용하면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응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임 블렌딩이란 이제 시간을 섞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다음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건 해신당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파도가 쳐와요. 근데 파도가 이쪽 부분이 셀 때가 있고, 이쪽 부분이 셀 때 있고, 이쪽 부분이 셀 때 있고, 이쪽 부분이 셀 때 있고, 다 각자 칠 때마다 파도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 컷으로 담아서 각 부분을 독특하고 이쁜 부분들만 골라서 우리가 블렌딩을 해서 화려하게 만드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이거 타임 블렌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런 그 파도 장노출, 저렇게 우리 은하수나 아니면 갯벌의 장노출이나 뭐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 안 쓰시는 방법들이 바로 이제 요 파도 블렌딩 하는 방법들을 잘 안 쓰시는데, 파도 블렌딩 하는 방법 의외로 간단히 쉽거든요. 그래서 파도 블렌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합니다. 예, 라이트룸으로 할고요. 요거는 강릉의 정동진 해변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침에 여명에 해가 올라오기 전에 여명에 파도를 쭉 찍었어요. 근데 파도가 이때 조금 약해서, 파도가 좀 부족해서 요거를 지금 여기서부터
요까지 18장을 쭉 찍었어요. 똑같은 화각으로 삼각대를 놓고 찍어야 되겠죠. 원래 원본은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노이즈를 전부 다 18장을 다 노이즈를 미리 지워놨어요. 그래서 여기 노이즈 지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원본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8장을 이제 찍은 사진을 타임 블렌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트룸에서 이 사진들을 이제 포토샵으로 불러와야 되는데 전부 다 레이어로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응용 프롬 편집, 레이어로 열기,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어를 열기를 하시는데, 레이어를 열기를 하실 때 하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여기 각자 사진이 노출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뭐 색 컬러 밸런스가 안 맞는다거나 또는 노이즈가 많거나 뭐 이러면 사전에 미리 작업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만 보정한 다음에 전체를 현상 설정해서 싱크 설정 동기화 시켜도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진이 변화가 없도록, 찍는 동안에 변화가 없이 이제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여기 있는 가로 세로라든지 뭐 아니면 수평, 수직, 수평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걸 다 온라인 해가지고 나중에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한 장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리 하실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노출과 그 다음에 컬러 밸런스 요것만 맞추고 이제 레이어로 불러오게 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게 훨씬 더 나중에 보정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고 이제 그럼 포토샵으로 오면 포토샵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쭉 다 왔죠. 각 레이어별로 이렇게 전부 다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갖고 오시면 얘들을 여러 장을 찍었기 때문에 암만 삼각대를 놓고 찍었더라도 바닷물도 치고 뭐 그래서 온라인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건 온라인, 편집, 레이어 자동 맞춤 여기 있죠. 레이어 자동 맞춤으로 자동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확인 누르면 네, 이렇게 온라인이 됐죠. 그러면 암만 삼각대를 놓고 찍었다 해도 이렇게 보시면 온라인이 틀어진 것들이 보이죠. 이게 이제 얘들이 포토샵에서 온라인을 맞춘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거 요건 그대로 두시고요. 어차피 크롭을 좀 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오셔서 그냥 하시게 되면 불편하시니까 이거 쭉 내려서 위에 쪽을 끄셔야죠. 이게 지금 현재 보이는 사진은 제일 꼭대기 사진이 보이는 거잖아요. 요거 끄시면 그 아래 사진 이렇게 내려가죠.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마우스를 왼쪽 클릭 하시고 쭉 그냥 드래그 하세요. 밑으로 끝까지. 그러면 다 꺼집니다. 그 상태에서 제일 밑에 것만 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진에서 이 파도가 이렇게 찍힌 거고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사진, 윗사진을 한번 켜볼게요. 켰더니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윗사진은 이렇게 요 물결이 표시가 됐죠. 요런 데가. 그럼 이제 나는 아랫사진보다 윗사진에 요 물결 표시한 게 더 이뻐. 그럼 이거 이제 살리면 되겠죠.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마스킹, Alt를 누르시고 마스킹 하시면 이렇게 까만색 마스킹이 되니까 아랫 레이어만 보이겠죠. 이 상태에서 전경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브러쉬로 불투명도를 100%를 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요 자리 아까 있던 자리 여기에서 여기를 뚫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요 자리만 이렇게 뚫리죠. 이렇게 그러면 요 파도의 물결이 없었던 게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전에 찍었던 사진과 그 이후에 찍은 사진 두 개를 이제 우리가 합성한 거잖아요. 이게 타임 블렌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더 드라마틱하게 위해서 하시는데, 근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거 꺼봐야 안 보일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흰 것만 보니까 이 검정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안 보이죠. 이 사진에. 그럴 때는 이걸 뒤집어서 컨트롤 I 누르면 뒤집어지겠죠. 컨트롤 I. 그러면 요 부분만 보이잖아요. 그럼 요게 요런 부분들이 더 이전은 컨트롤 I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이전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뭐가 또 드라마틱해졌는지 다른 부분은 없는지 이제 체크해 보는 겁니다. 다른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다음 사진으로 진행을 하죠. 요걸 딱 눌렀더니 요 사진은 여기에 라인이 좀 더 생겼죠. 보시면 이렇게 있던 여기가 판판했었는데 여기도 판판하고 근데 요거는 여기가 좀 더 라인이 생겼죠. 그럼 난 저거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I 눌러보시면 어딘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요 라인도 생겼네요. 요 라인도 쓰고, 요 라인도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I 맞고, 다시 브러쉬로 요 라인이 생겼던 부분이 아까 여기죠. 여기도 생겼었죠, 아까. 네. 이렇게 하면 요 사진은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또 해볼게요. 그 다음 사진 켰더니, 자, 요거는 여기가 살았네요. 여기 지금 물결이 떨어지는 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살았죠. 그 다음에 다른 곳은 크게, 예, 여기가 물이 좀 더 있긴 한데 뭐 크게 여기만 조금 더 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어느 걸 살릴지는 결정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를, 요거는 안 이쁘네요. 그럼 여기 안 이쁠 때는 X하고 도로 지워버리면 되죠. 예, 요거만 여기만 살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컨트롤 I. 네, 크게 좋은 건 없네요. 요거만 살렸죠.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요 라인은, 요거는, 여기에 라인이 좀 좋아졌네요. 그 다음에, 예, 다른 곳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면 요거, 계속, 요 라인만 좀 더 살리는 걸로 해볼게요. 여기서, 그렇지. 그래서 저 라인을 좀 더 살릴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I. 다른 거 별게 없네요. 자, 그 다음 사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됐죠. 그러면 원본하고 애초에 처음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파도가 접던 사진인데 이렇게 됐죠. 제가 이제 이거 찍을 때 파도가 좀 셌으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좀 파도가 약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샘플링 사진이 좀 더 파도가 셌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뭐 파도가 좀 많아졌죠. 훨씬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파도가 셌었으면.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셔서 이제 이렇게 끝났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배경 이미지로 병합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졌죠. 그럼 요거를 여기서 이제 그냥 보정하셔도 되는데 그냥 보정하시면 원본이 사라지잖아요. 이 작업한 게. 그래서 요거를 라이트룸에서 왔으니까 컨트롤 S 세이브 누르면 라이트룸으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원본을 하나 저장해 놓는 거예요. 내가 이 작업한 거를 시간 걸려서 해 놓은 건데.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정해도 만약에 세이브하면 또 그 원본을 엎어치기 하거든요. 얘가 또 세이브한 거를. 그러니까 이걸 나가세요. 일단 세이브 했으니까. 나가시고 라이트룸에 와보시면 사진이 여기 왔죠. TIFF로. 그럼 요거는 이렇게 두면 요거 한 장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정을 하고 다시 세이브하면 요거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한 장이 보관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새로운 사진이 한 장이 됐으니까 현상에 오셔서 수직 수평을 먼저 맞추겠죠. 그래서 수직 수평을 맞추고 그다음에 크롭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사진이 이제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정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히스토그램을 봤더니 찍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죠. 안부 쪽도 그렇고 명부 쪽도 그렇고 애초에 이제 맞춰서 찍었으니까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이 사진을 좀 더 어두우니까 밝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데이터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 있지만 중간 톤을 조금 더 보강하면 좋겠죠. 그래서 안부 쪽을 슬쩍 밀어서 이제 보강을 할 텐데 명부 쪽이 이제 나는 명부 쪽을 너무 밝은 게 싫어. 그러면 이제 여기 어두운 영역으로 살짝 보강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두운 영역을 올리게 되면 안부 검정 계열을 올리는 거는 이렇게 올리면 전체가 다 밝아지죠. 이렇게 다 밀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어두운 영역을 올리면 안부는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끌어당기니까 이 끝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이쪽은 미인 거기 때문에 이런 안부들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검정 계열 올리시는 것보다는 안부를 슬쩍 올려서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데이터가 이쁘게 이렇게 곡선이 지죠.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됐던 게 안부 쪽 어두운 영역을 끌어올리면 얘가 끌어올라가면서 여기를 미끼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변할 겁니다. 개조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디테일들이 싹 올라왔죠. 그리고 요 곡선이 없어졌죠. 여기 푹 들어갔던 곡선이. 그러면 개조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럼 좀 밝아졌죠.
그다음에 너무 어둡다 그러면 이것도 난 마진이 좀 필요해. 그러면 이제 안부 쪽을 살짝 올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고요. 자, 일부러 이렇게 밀어주는 이유는 중간톤 쪽으로 지금 자꾸 조금씩 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노출도 살짝 올리고. 자, 그랬더니 밝은 게 올라오니까, 밀려 올라오니까 너무 밝아졌죠. 그래서 난 너무 밝은 건 싫어. 그럼 이제 밝은 영역을 슬쩍 내리고, 명도도 슬쩍 내리고. 여기서 대비를 한번 줘볼게요. 이건 전체 대비죠.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톤을 넓혀주고 밝은 쪽으로 살짝 밀어서요. 중간톤 쪽으로. 왜 중간톤 쪽으로 미냐면 제가 늘 지난 영상들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간톤이 풍부해야 이 질감들을 다 살려내기가 좋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부분 대비 올리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면과 암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여기가 좀 더 드라마틱해지죠. 그 다음에 텍스처는 요거에 샤픈을 주는 거니까 뭐 경계선에 대비를 주는 거니까 샤픈처럼 좀 올려고 질감도 줘주고. 그 다음에 디헤이지는 더 어둡게 할 거냐 더 차갑게 할 거냐인데 저는 좀 요거를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저는 이거 살짝 빼줄게요. 조금만 빼줬습니다. 전체 톤을 조금만 더 넣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노출은 다 맞았어요. 안부 쪽이 심하면 안부 쪽 살짝 올리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노출이 다 맞았으니까 이제는 색온도를 가지고 컬러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도 이제 노출이 자기 노출을 맞춘 상태니까 컬러 밸런스 잡는 게 훨씬 용이해지죠. 그래서 나는 요거를 좀 차갑게 하고 싶어, 파다를. 아니면 더 따뜻하게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그 하늘을 중심으로 하는 게 바다를 조금 푸르스름하게 할 거예요. 채도를 가능하면 채도보다는 생동감으로 일부러 파란색을 살짝 바다 쪽을 섞는 이유는 여기 하늘이 이제 약간 내려오겠죠. 당연히 파란색을 주면 이렇게 주면 이게 파라지니까 여기 하늘도 색이 변하겠죠. 요거는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한 기준을 잡아가서 이게 두 개가 색이 다르잖아요. 지금 따뜻한 색이고 찬 색이고. 그러면 어느 한쪽, 이 두 개 다 동시에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어느 한쪽을 맞춰야 되는데, 그때 저는 바다를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먼저 맞추겠다고 작업을 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포말이 약간 흰색에 이제 파르스름한 색이 올라오면 포말이 더 세지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파란색으로 저는 살짝 준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은 따로 잡아서 이제 줄 거예요. 데이터를 하나 준 것도 없게. 그렇다고 너무 밝게 하시면 애초에 처음 찍은 사진이 이런 데이터였어요. 이제 보실게요. 이렇게 이런 데이터였어요. 그럼 이 히스토그램의 모양을 한번 보시면 이런 모양이었죠. 근데 이거를 다 바꾸더라도 이 전체적인 모양이 안 바뀌면 이게 이제 밝아지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밝게 하면 대비를 유지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바뀔 텐데, 바뀌더라도 가능하면 중간톤 영역이 커지면서 요 쉐입, 요 모양을 좀 비슷하게 유지하게 하게 하면, 그러면 처음 내가 찍었을 때 어떤 그 느낌,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저 모양을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이 이렇게 해서 꼭대기까지 다 왔더니 전체적인 모양은 유지됐는데, 어느 정도 유지됐는데 이쪽에 안부 쪽에 있던 내용들이 이쪽으로 좀 더 가서 중간톤이 많아지는 그런 사진이 됐고, 전체적인 모양은 이 쉐입은 유지됐죠. 유지되고 대신 중간톤 쪽으로 밀어 넣는, 그래서 중간톤이 풍성한 사진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색온도를 바꾸다 보니까 여긴 파란색으로 했더니 하늘이 이제 푸르스름해졌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바꾸러 갈 건데, 자, 그럼 마스킹 제일 먼저 하늘 먼저 선택해 볼게요. 하늘 누르면 하늘이 떠 있을 거고요. 하늘이 선택될 거고, 산은 없는데 이거 산이라고 했어요. 바위를 얘는 산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럼 산도 뭐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바다를 물이라고 했지. 이렇게 물을 선택했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마스크 만들기를, 이거 별대 마스크 3개 만들기잖아요. 그럼 3개를 따로따로 다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하늘을 하고 싶으면 하늘만 누르시면 여기 하늘만 선택되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보시면 하늘의 이 색이 여기 싹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라데이션 먹는 것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괜찮아요. 있어도. 왜냐면 하늘을 주게 되면 여기도 살짝 그 빛이 영향을 줄 테니까 괜찮고요. 대신 이제 여기 등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요 등대라고 그럴게요. 여기에도 지금 빨간색이 들어와 있죠. 요거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 누르시고 빼기, 여기 보시면 선택된 개체. 요거는 사각형이 좋겠네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잡을게요. 자, 그럼 빠졌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요것만 디테일을 남고 나머지는 다 선택했으니까 하늘의 색을 바꾸러 갈 텐데, 하늘의 색은 여기 있는 색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쁜 색이 안 나와요. 이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여기 색상, 여기 가서 제가 원하는 색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따뜻한 색을 넣어 볼게요. 이 정도만 넣어 볼게요. 살짝. 뭐 색은 그 원하는 형태대로 넣겠죠. 자, 저는 이 정도만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름의 디테일이 있거든요. 구름이 어둡고 밝고 이렇게 디테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비가 표시가 안 돼서 구름의 디테일이 잘 안 보여요. 그럴 땐 누구를 하냐면 쓱 받고 내리시면 디헤이즈 있죠. 디헤이즈로 올려보시면 구름의 디테일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죠. 디헤이즈로 하늘에 대비를 어둡게 대비를 주는 거죠. 디헤이즈는. 그럼 이 히스토그램 보시면 히스토그램이 어두운 쪽으로 쭉쭉 내려올 거예요. 올리면 이렇게, 그죠? 어둡게 하면서 대비를 주는 거니까. 자, 하늘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좀 드라마틱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대비를 줘서 구름의 질감을 좀 더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부분 대비를 올리시면 이렇게 좀 더 구름이 더 진해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나는 텍스처를 주고 싶어. 텍스처를 주면 구름이 선명해지죠. 이렇게. 그래서 구름의 라인을 살리고 싶으면 텍스처를 살짝 주시면 이 라인들이 살아요. 자, 근데 이걸 너무 세게 하면 여기에 노이즈들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이미 노이즈를 지웠잖아요. 대비를 주니까 노이즈들이 다시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하늘은 살짝 어둡고 이쪽은 살짝 밝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아래쪽보다 위쪽이 살짝 더 어둡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하늘, 그다음에 하늘하고 여기 와서 두 개 있는데서 Alt를 누르시면 교차고 ACR 쓰는 분들은 여기서 여기 오셔서 여기 세 개, 여기 점 세 개 있는 거 누르셔서 마스크 교차, 그래서 그라데이션, 성형 그라데이션 이렇게 넣으면 교차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많이 교차되고 여기는 적게 교차되니까 이쪽은 많이 어둡게 할 때 여기는 많이 어둡게 되고 여기 적게 어둡게 돼요. 근데 아래쪽은 싫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 조절하시면 되고, 그래서 쭉 올려서 노출을 슬쩍 이렇게. 자, 그런데 나는 여기가 더 밝아서 싫어. 여기도 어둡게 할래. 그러면 이제 선형 그라디언트 여기를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이 부분이 선택됐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요거 교차점으로 또 할 수 있죠. 여기 라이트룸에서 알트 누르면 교차예요. 그 다음에 선형 그라디언트.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둡게 할 건지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만 어둡게 됐죠, 지금. 이 바위는 빼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빼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빼기 해서 바위를 빼도 되고. 그래서 빼기, 선택된 개체, 이렇게 하면 바위가 빠지겠죠. 네, 빠졌고요. 요것도 빼주고 싶어요. 빼기, 선택된 개체, 이렇게. 여기도 빼고 싶다? 그럼 똑같이 빼시면 돼요. 빼기, 선택된 개체, 요 바위를 이렇게 빼셔야 되죠. 뭐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쪽이 또 바위가 있죠. 요것도 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는 안 빼려고 해요. 왜냐하면 빛의 반대쪽에 있어요. 이쪽은 빛을 받는 쪽이고 이쪽은 빛이 받는 쪽이 아니니까 이쪽은 안 빼고 그냥 둘 거예요. 요것도 사실은 안 빼도 되는데 그냥 한번 요거는 그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지금 얘가 지금 선택된 거고 이렇게 밴드로 선택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리시면 여기만 이렇게 어두워지죠. 여기가 슬쩍. 너무 많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어둡게 했냐면 여기와 여기를 좀 매칭 시키려고 좀 살짝 어둡게 한 거예요. 이 컬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좀 어두워야 채도가 올라와서 어둡게 되거든요. 색이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어둡게 했더니 여기가 너무 밝아서 여기 살짝 어둡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또 밝죠. 너무 아래쪽이. 그래서 이제 선형 그라디언트 새롭게 하나 뜨고 선형 그라디언트에서 여기를 어둡게 하는데, 자, 빛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빛을 받는 쪽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바위들이 빛을 받는 바위들이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원래는 이제 빛이 덜 받는 곳인데,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밝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거를 살짝 표시해 주면, 그러면 빛의 방향이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사진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긋게.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좀 어둡고, 이쪽은 밝은 쪽이 되겠죠. 살짝. 그래서 노출을 슬쩍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심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심하게 해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어둡죠. 그럼 여기 빛이 안 오는 것처럼 되고 이쪽으로는 빛이 오는 것처럼 되고 이거를 더 틀면 더 그렇게 했죠. 근데 너무 심하게 어두워졌죠. 그럴 때는 이걸 조절한다든지 양을 슬쩍 이렇게
마스크 전체를 한 거를 껐다. 이게 이렇게 이제 전체가 됐어요. 네. 좀 살짝 어둡게 되긴 했는데 요거는 살짝 더 밝혀져. 이렇게 근데 어둡다 만약에 그러면 아까 했던 하늘 여기 오셔서 하늘 요거죠. 요게 하늘하고 그라데이션 같이 겹친 거잖아요. 요거를 살짝 조절해서 여기 중간에 밴드 했던 거 요것도 너무 많이 어둡게 됐으니까 요거 슬쩍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색을 좀 놔주죠. 밝기, 색이 아니라 밝기. 자, 그럼 나가볼게요. 그러면 한번 W자를 돈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좀 조금 어둡기는 해요. 왜냐면 어차피 애초에 이 사진의 쉐입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두워졌죠.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어 그러면 노출을 살짝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부분적으로 밝게 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마스킹 원형 마스킹을 쓰는데요. 자, 마스킹을 쓰실 때 이제 제가 요거를 가끔 가다가 여기를 원형 마스킹으로 지금 비네팅처럼 필요한 부분은 살짝 밝게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살짝 어둡게 할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진 안에서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스킹하고 원형 마스킹을 방사형 마스킹을 쓰고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그리고 패더 값은 그러면 딱 맞는 사진이 하나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 원형을 이렇게 틀고 빛의 방향으로 이렇게 오고 근데 빛이 제일 센 게 여기인데 얘가 제일 센 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밀어서 한다 그랬죠. 제가 예전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뻗치게 하고 요 가운데가 여기 있으면 이쪽보다 여기가 이쪽보다 더 밝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밖으로 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꼭대기쯤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빛이 새 들어오는 듯한 그런 이제 빛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표시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밝게 하고 어둡게 하면 요 영역에서 100% 영역에서 이렇게 어둡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걸 뒤집으면 이걸 뒤집어서 반전시켜서 어둡게 하게 하면 그리고 패드 값을 조금 주겠죠. 이렇게 하고 어둡게 하게 되면 여기가 100%에서 여기가 10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어두워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그라데이션의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라데이션 먹는 폭이잖아요. 폭이 좁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크기를 작게 사진을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스크 방사형 그라디언트 누르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끌게요. 요 배도 값을 일단 다 놓고 그럼 요거를 바깥에다 놓고 얘를 이렇게 돌릴 거예요. 방향이야 뭐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추시면 되죠. 크게 했어요. 지금 원을 이거를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패드 값을 한번 쓱 내려볼게요. 자, 그럼 지금 안쪽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반전해 줘야 되겠죠. 바깥쪽을 할 거니까. 그럼 이거 보시면 패드 값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그럼 이거 좀 더 날카롭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폭을 줄이겠죠. 이렇게. 센터 제일 밝은 점은 지금 밖에 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패드 값을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은 아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g을 먹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라데이션 먹으니까 좁은 범위에서 그라데이션 먹었잖아요. 지금은 여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니까 넓은 범위에서 그라데이션을 먹어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만약에 요거 원을 커서 키워서 요거를 다 벗어나게 하면 100%는 요 바깥쪽이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변하는 폭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슬쩍 어둡게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살짝 어두워졌죠, 이쪽이. 여기는 가만히 있고, 이쪽만 쓱 어두워졌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가운데가 좀 밝아야 되니까 시선을 끌기 위해서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롭게 하나 여시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크게 할 거 아니니까 크게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놓고, 새 마스크, 방사형 그라디언트. 자, 이제 원하는 형태대로 붙는데, 이것도 빛을 그냥 유지한 상태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제일 밝은 게 밖으로 나가 있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야 그라데이션이 다 먹으니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거꾸로 역 그라데이션 먹죠. 그래서 안 좋으니까 이거를 크게 넣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바깥에서부터 이 안쪽으로 쓱 빛이 들어오는 형상이 되겠죠. 쭉 내리고 패드 값은 조금만 자 그리고 노출을 슬쩍 올릴게요. 조금만 더 가운데로 들어올게요. 조금만 더 크게 들어올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살짝 밝게 한 거죠. 이렇게 가운데 쪽 이렇게.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마스크는 바깥쪽을 이렇게 이쪽 부분들을 살짝 밝았던 걸 이렇게 어둡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빛이 들어오는 느낌 때문에 밝고 어두운 대비처를 줬기 때문에 살짝 표면적으로 엣지 쪽과 가운데 쪽에 대비를 좀 살짝 주는 거니까, 우리가 손으로 대비를 준 거니까 조금 더 입체감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의 방향도 그렇게 해서 살짝 빛의 방향 디렉션을 우리가 여기다 애드할 수 있죠. 이 결과를 보시면 이쪽이 살짝 밝고 이쪽이 살짝 어둡고 여기도 살짝 어둡고, 대신 이쪽은 이렇게 쓱 밝아지는데 여기는 제일 밝고 여기는 조금 덜 밝아지는데 요 빛의 느낌은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도 포말에 여기도 슬쩍 밝아지니까 흰색들이 살짝 올라와요. 파도 포말이. 그럼 포말을 이제 우리가 살리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원본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랬던 사진이 이렇게. 컬러는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니까, 제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하는 컬러로 하셔도 되죠. 이거는 컬러는 각자의 느낌대로 즉각에 나열을 하는 거니까 지장 없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럼 데이터 죽은 상태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내가 세부적인 컬러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예, 여기까지가 타임 블렌딩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라이트룸에서 보정하는 파트 1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 뒤에 컬러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파트 2에서 다루기를 하고요. 포토샵에서 어떻게 보정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파트 2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1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 파트 1 뿐만이 아니라 다음번 영상 파트 2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